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쉬운 법 강의는 없었다. 산업안전 지도사 1차 공통과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안전 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율안전 확인이라는 것은 제6장, 우리 법 6장에 보면 안전인증이 있고요. 유해위험 기계기구가 있고 이 안에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그 밑에 안전검사, 그 밑에 자율안전 네, 그 밑에 자율검사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성능시험, 유해위험 기계 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해위험 물질의 분류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순서대로 법령 순서대로 강의를 하지 않고 이 교재대로 하기 때문에 교재가 있으셔야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재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 안전인증했다가 안전검사했다가 자율안전 확인했다가 자율검사 프로그램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각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항목으로 본 거거든요. 이거를 묶어서 하면은 더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떨어뜨려 놔서 조금 구분 지어서 이해하시기가 편하도록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무튼 자율안전 확인 23년 기출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가 나오고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서 뭐 놀러기 급정지 장치 이런 거 나오고, 또 자율안전의 표시 나오고요. 표시 사용 금지 이런 거 안전인증에서 계속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안전인증이랑 자율안전 확인은 누가 주체냐의 문제거든요. 안전인증은 누구였어요? 공단, 공공기관, 또 비영리 법인이었죠. 자율안전 확인은 사업주가 관계되는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검사원을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 확인 대상 기계 등이 달라요. 이렇게 우리는 안전인증은 뭐였어요? 점풀이 앞서고 그 컨트롤이었죠. 안전인증. 네, 오늘은 자율안전 확인에서 어떤 기계들이 있는지 좀 밑에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같이 보겠습니다. 89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아닌 유해위험 기계 등으로서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아니래요. 유해위험 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시행령에 있겠죠.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바로 면제 조건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있었어요? 우리 안전인증에서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이건 똑같죠. 84조 사망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 조건입니다.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84조 사망은 뭐예요? 안전인증을 스스로 받겠다고 해서 KCS 마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여기 써있잖아요. 안전인증. 84조 사망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를 해준다. 그쵸? 자율안전보다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안전인증. 그러니까 자율안전 굳이 받을 필요 없죠. 안전인증이 더 빡센데. 그 얘기입니다.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이 색깔이 혹시 잘 안 보일까요? 좀 다시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에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제1항 각 호의 부분의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자율안전 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서류 보존.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제 90조 자율안전 확인 표시 등 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요거는 똑같습니다. 자율안전도 K, 여기 C, 여기 S 이렇게 해가지고 KCS 마크 있죠? 그게 자율안전도 쓰이고 안전인증도 같이 쓰입니다. 뭐 다른 마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 표시입니다. 대신에 대상 기계기구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자, 8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 확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 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뭐 안전인증에서 계속 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사용 금지, 제조 등의 금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 시행령에 나오는 대상 기계죠. 한번 보겠습니다. 연사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 홍학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 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자동 정비용 기프트, 공작 기계, 목재 가공용 기계, 인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방호장치가 중요합니다.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 장치형, 가스 집합, 용접 장치형, 안전기, 자동 전격 반지기, 놀러기 급정지 장치, 연사기 덮개. 연사기는 뭐라 그랬어요? 글라인더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근데 뭐 휴대용 제외 이런 거 안 써있죠? 휴대용 제외하고 연사기 덮개는 뭐였어요? 안전인증의 방호장치. 그러면은 같이 문제로 나오기 너무 좋겠죠? 그런 거 구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면 안 돼요. 자, 목재 가공용 둥근톨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목재 가공용 둥근톨 반발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 대폐용 칼날 접촉 방지 장치,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 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74조 1항 2호 암호계 가설 기자재는 제외한다. 이거는 뭐예요? 안전인증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시행 규칙 같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인증을 받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는 면제해준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였나요? IEC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이건 다 면제를 해주는 거죠. 굳이 안 받아도 된다. 신고 방법 보겠습니다. 자, 제8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출고하거나 수입하기 전 별지 48호 서식에 자율안전 확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뭐 제품 설명서 그리고 증명하는 서류 충족함을 2항 보겠습니다. 공단은 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보법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도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자, 법인, 개인 이렇게 해서 법인 등기부 등록부 또는 사업자 등록증 개인일 경우에는 이거를 첨부해라 그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9호 서식을 자율안전 확인 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 거죠. 이 사업자가 신고를 하는 거죠. 자율안전 확인은. 안전인증은 기관이 직접 인증을 하는 거였죠. 그 차이가 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 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 및 표시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뭐 했어요? K가 C를 잡아먹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 K가 C를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KCS. 이게 이제 표시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별표 14라고 해서 뭐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요거예요. 네. 자, 자율안전 확인 표시 사용 금지 공고 내용 등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누가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91조 제3항에 따라 자율안전 확인 표시 사용을 금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된다. 예, 이거 5개라서 보셔야겠죠?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 어렵지 않습니다. 명칭 및 형식 번호, 안전 확인 번호, 제조자, 사업자 소재지, 사용 금지 기간 및 사용 금지 사유 이런 거를 관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올라가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자율안전 확인 신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틀린 거 고르는 거죠. 룰러기 급정지 장치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에 해당되죠. 자율안전 확인의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제7 15조의 7 제1항에 따른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맞죠? 자율안전 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 내용에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안전 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된다. 20일이었나요? 30일 아니었나요? 자, 22년 기출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자율안전 확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제조하는 자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컨베이어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에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을 수입하는 자로서 자율안전 확인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서의 설명서, 자율안전 확인 기계 등의 자율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된다. 자율안전 확인에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맞도록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맞나요?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었죠? 6개월이었죠? 여기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1년 나오고 2년 나오고 3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6개월 나왔다가 정확하게 어떤 게 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별거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 21년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검사 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항은 안전검사 검사원 우리 했었죠. 어제 3, 5, 7 해가지고 3은 대학 그리고 기사 이거는 전문대 그리고 산업안전기사가 아니라 산업기사 그리고 이거는 고등학교 기능사 이렇게 됐었죠. 이거 한번 다시 풀어볼까요? 자, 기사 이상을 자격 갖고 3년 이상이니까 맞고 산업기사 이상이고 5년 이상이니까 맞고 고등기술학교에서 6년 이상 조금 부족하죠? 4년인 학교에서 4년 이상은 맞고 8년 이상은 맞고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상이면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요거보다 이하면 틀린 거겠죠? 그래서 3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까지 하게 되면서 저희가 6장 유해위험 기계기구 마스터를 했습니다. 마스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법령 반을 한 겁니다. 50%. 그래서 이제 겁을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반인, 나머지 반인, 유해위험, 건강장애. 요거는 이제 안전 쪽이 강했다면 이제 보건 쪽으로 50% 채우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러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보건 첫 번째 문제로 건강진단 나왔습니다. 23년 기출문제, 2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가 나왔고요. 유해인자 노출에 대해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이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걸 명할 수 있다. 건강진단 명령이라고 보죠. 명령. 해당하는 건강진단은 여기서 이건 1초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 건강진단, 이것도 거의 1초면 풉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 건강진단의 주기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이거는 1초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진단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129조 일반 건강진단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시행규칙에 가면 있겠죠. 자, 2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135조 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3조 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고요. 일반 건강진단 주기 항목 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보면 알겠죠. 이거는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시행규칙이 중요한 거죠. 조문보다는. 그래도 항상 법을 먼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과 시행규칙이 섞여서 나왔을 때 시행규칙만 보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1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빈종이가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용이 많거든요. 많은데 일반 건강진단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제 특수건강진단이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일반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는 2년에 1회 실시를 하고요. 사무직 외, 그 외는 1년에 1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수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수한 환경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겠죠. 뭐 소음이 심하다거나 또는 야간 근무를 한다던가 유해위험 물질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요거는 좀 달라요. 기간이. 보통 일반 건강진단처럼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고 1년에 1회 6개월마다 받는 분들이 있고 3개월마다 받는 분들이 있고 2개월마다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고용노동부에서 수시 건강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의사의 소견이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시 건강진단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건강진단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임시 건강진단 명령이라는 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들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가
몇 명 이상 또는 A라는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에 걸렸을 때 옆에 있는 B, C, D도 의심이 가잖아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같이 일하니까.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명령을 합니다. 너네도 받고 와. 확실하게 하고 와. 그래서 명령을 내리면 그게 임시건강진단 명령이에요. 이런 거는 의사가 소견, 의심이 됐을 때 수시건강진단을 하는 거고, 특수건강진단은 특별히 위험한 공종에서 일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거나 유해위험 물질에 노출이 쉽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거고, 그거는 노출되는 유해위험 물질에 따라서 받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진단은 사무직은 2년에 1회이다. 이것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그 외에는 1년에 1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해드리고 법 조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강진단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특수건강진단 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호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그래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라 한다. 특수건강진단 받으라는 거죠. 제1호 사망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 또 판정을 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이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는 뭐 해야 돼요? 특수건강진단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대요. 이 근로자, A라는 근로자가 저 내일부터 출근할게요 해서 이 사업주가 있는 관리하는 사업장에 이제 출근을 하기로 했어. 근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야. 그래서 이제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A 근로자가 원래 지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근무지로 와서 일하다가 유해한 거기에 이제 직업성 질병이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적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시행 규칙에 나오겠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시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이걸 수시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사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제135조 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간에서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네, 5항 보겠습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 주기, 항목, 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 임시건강진단 명령으로 외우세요. 건강진단으로 외우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정하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작업의 전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걸 모두 임시건강진단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132조 보겠습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129조부터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된다. 근로자 대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누구라고 했어요? 노동조합.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직접 또는 129조부터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 기간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 기간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설명하든가 이게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 대표에게 설명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할 때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만 하라는 겁니다. 자, 3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129조부터 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식이죠. 사업주는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야간 근로의 제한, 야간 근로는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보건조치. 자, 5항 보겠습니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 기간이 아닌 건강진단 기간으로부터 이에 상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는 사업주가 실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지정한 거 못 믿겠어. 그래서 내가 다니는 병원 갈래? 그 얘기죠. 자, 건강진단 등의 결과 보고 의무, 건강진단 기관은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항 보겠습니다. 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한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수건강진단 기간에 대하여는 21조 상 5항을 준용한다. 취소규정, 정지규정이죠. 건강관리 카드라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카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애가 발생한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예를 들면 성면 취급, 성면 해체, 철거 하시는 분들은 이 건강관리 카드가 있어요. 또는 벤젠 취급하시는 분들, 위험한 허가 대상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 카드를 갖고 이분이 몇 년 동안 업무를 했고 얼마나 일을 했고 어느 정도 강도로 일을 했는지 다 이 건강관리 카드에 기입이 돼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재보상보험법 따라서 요양급여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건강관리 카드를 제출함으로 해당자의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무적의 카드죠. 그래서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건강관리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 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항 보겠습니다. 건강관리 카드의 서식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취소 등의 사유, 검사 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 방법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거는 상식이죠.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에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요?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의 진단 분석 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네.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무자격자 또는 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래서 그런가요?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서비스직이신 것 같은데 네, 힘드시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업주는 법 제135조 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관이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 장소, 근로시간, 작업 내용, 작업 방식 등 근무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화학물질의 사용 실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협조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및 의학적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근로자도 협조를 해야 되고 몇 월 며칠 날 예약 잡아놨는데 안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8시부터 금식해야 되는데 9시에 술을 먹었다. 그래도 안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건강진단 기관은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 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다. 네, 저희도 이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와서 가끔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업장 내에서 365일 근로가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모든 직원이 다 각자의 위치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1층에다가 버스 하나 갖다 놓고 흉부 찍고 강당이나 강의실 같은 데 큰 데다가 해가지고 신체 검사처럼 건강검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출장 간다는 건. 자, 196조 보겠습니다. 129조 1항 단서죠. 그러니까 일반 건강진단의 실시를 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했으면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언법,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학교보건법, 한국안전법 이렇게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격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항목, 1차 검사 항목이 있거든요. 1차 검사 항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문제로 기업 진단에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가, 타각 증상, 사진 촉진, 청진, 문진, 보통 문진을 하죠. 혈압, 혈당, 요단백 및 빈혈, 혈압, 혈당, 요단백 및 빈혈 검사, 체중,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은 1차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실제로 나왔었어요. 총 콜레스테롤까지 해가지고 여기 1차다 보시면 되고 1차 검사 항목 중 총 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 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차를 찍었는데 혈압이 너무 높거나 그래서 이제 계속 찍거든요. 혈압이 내려가서 좀 안정을 취하세요. 좀 아무 생각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해가지고 혈압을 찍는데 안 내려가면은 다른 날에 다시 찍으러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압 기준이 조금 우리나라 기준이 많이 내려가서 고혈압이 원래는 아닌데
고혈압으로 판정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실제인지 어쩐지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 그렇죠. 근데 보통 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 보면 쉽게 얼굴이 빨개지시고 뭐 그러신 것 같던데 아닌가요? 저는 저혈압입니다. 100도 안 나와요. 위에가 100도 안 나오고 이게 뭐 50,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대요, 저는. 보통 120에 80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게 내려갔는데도 괜찮대, 나는. 고혈압이 항상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혈압 있으신 분들은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고 아시죠? 다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는 더 그래요. 공부할 때 보면 킹 받는 게 많잖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킹 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또 뭐야? 막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술, 담배 줄이시고. 저는 술은 끊었습니다. 담배도 안 펴요. 술을 안 먹다 보니까 또 냄새만 맡아도 이제 취하는 것 같아요. 술을 못 먹습니다, 지금. 자, 신소리 그만하고 사항 보겠습니다. 각호 및 제200조 각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정한 검사 항목과 다른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하나여 제1항에서 3항까지 따른 검사를 특수건강진단을 하신 분들은 일반 건강진단 생략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뭐 어렵게 써놨지만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이 정한 사항 외에 일반 건강진단 검사 방법, 실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일반 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여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주기 등 사업주는 법 제130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자,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본 게 맞네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자, 특수건강진단에서 별표 23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거 22네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보고 저는 진짜, 어떡하지, 오늘? 오늘 날 잡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디메틸 아미드, 디메틸 포름 아미드, 요 아미드. 요거는 6개월마다 해야 되고, 벤젠도 6개월, 요, 하나하나 둘둘 테트라클로 에틸란 4아염, 요거는 6개월. 주기가 6개월이죠, 요거는? 그리고 성면면 분지는 12개월, 이것도 12개월. 1호부터 5호까지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어차피 봤어야 되는 거군요. 요거는 어차피 1년마다 하는 겁니다. 12개월. 얘는 2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 소음. 요 표를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법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기업진단지도 그 보건 과목, 산업보건 1번에서 나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별표 5개 쳐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별표예요. 이 별표 23은 별표 23개 그리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외우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요? 아미드, 벤젠, 하나하나 둘둘 사아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어요. 그 성면면 분진, 요거는 좀 쉽죠? 뭐예요? 미세먼지 같은 미세 분진이죠? 분진은 1년. 광물성 목재는 소음 및 충격 소음은 2년이네요. 얘는 1년. 그리고 얘는 1호부터 5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22 마음에 준비하시고 1호부터 5호. 1호부터 5가 어디까지가 1호부터 5일까요? 요거를 제외한 요 5호까지의 요거를 제외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솔린, 글루타르 알데히드, 피나프티라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베탄, 니트로벤젠, 피니트로 예. 이걸 다 이거는 그 기업 진단지도 가면은 보시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허가 대상 물질 여기 또 나오죠? 우리는 이 많은 것 중에 여기를 외운 거예요. 좀 전에 분진의 종류도 7종이고 물리적 인자도 8종. 그래서 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야간 작업까지 엄청나네요. 일단 우리 1차 1과목에서는 저건 안 나옵니다. 3과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이거는 뭐냐면 유기화합물 109종 화학적 인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를 빼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야죠, 뭐. 익숙하지 않은 걸 찍으셔야죠. 그렇게 문제를 한 문제 더 버립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을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 해당 유해인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이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주기를 줄인다는 건 위험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받으라는 거죠. 원래는 12개월,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를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거다. 그래서 작업 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사업장은 작업 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6개월마다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6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법 제131조 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 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요 다만 단서도 중요하죠. 2분의 1로 줄여야 되는데 의사가 아예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똑같이 원래 1년에 받던 대로 받으세요 라고 하면 제외한다는 거죠. 자,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2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법 1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배치 전 건강진단의 실시 면제,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단 과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뭐예요? 6개월이 안 지났으면, 안 지나고 그 서류가 있다면 배치 전 안 받아도 된다. 배치 전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 항목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이런 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6개월이 안 됐으면 여기서 실시하는 배치전 건강진단, 뭐 특수건강 수시 임시건강진단, 검사항목은 건강진단 요거를 받은 지 6개월이 안 지난 경우에는 면제를 해준다 그 얘기죠. 면제. 그리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근로자에게 배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그 특수건강진단 기간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줘야 한다. 여기입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이 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는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대요. 자, 산업보건이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보건이,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위탁기관에서 판단해서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또는 요청한 근로자에게는 수시건강진단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항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뭐 이거를 바꾸겠죠.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럼 바로 이거 답이죠. 자,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수시건강진단 실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자,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및 실시 방법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중요한 내용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에서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선언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일반 건강, 그래서 면제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일반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 항목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상식이죠.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 사업주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맞죠? 2번이죠. 흉부 방사선 촬영은 1차에 제가 버스 불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흉부 찍는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제 1차에 포함되는 거죠. 굉장히 이지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이네요. 그럼 뭐예요? 임시건강진단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1초면 풀 수 있죠. 그쵸? 별거 없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 건강진단으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선언법, 심폐, 항공안전법. 여기 뭐였어요? 또 하나 더? 학교. 그쵸? 뭐예요? 4번.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죠? 자, 요 1초 걸리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 건강진단의 주기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간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상호 인사경리 폴기 선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그 밑에 바로 뭐라고 써 있었죠? 2년에 1회. 맞죠? 2443. 2443.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건강진단 배웠는데요. 건강진단은 그 지문은 읽을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구분을 하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임시는 명령이다. 일반, 특수가 있는 거고, 일반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이고, 특수는 유해인자, 야간근로 등의 특수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 사람을 특수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데, 이 특수 건강진단을 받았더니 의사의 소견으로 이 사람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자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거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A라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자꾸 나와. 그러면은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너네는 임시건강진단 명령 내릴 테니까 근로자들 다 다시 한번 받고 와. 해가지고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겁니다. 뭐 임시라고 해서 임시로 받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특수건강검진을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뭐 1차 됐든 2차 됐든. 근데 이제 누가 얘기했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수시는 누가 얘기해요? 의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거는 임시건강진단 명령. 특수는 그냥 사업장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유해인자가 있으면 아까 봤던 그 200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면 다 특수입니다. 거기에 뭐 소음, 진동, 방사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거 다 포함되면 다 특수건강진단에 받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배치전이 있었습니다. 배치전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 근로 사업장에서, 여기 사업장에서 일하기 전에 이 배치전을 받고 와야 되는 거죠. 그냥 들어가서 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입사하기 전에 건강상태랑 입사 후 건강상태랑 비교하는 적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상식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도 건강진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